네, 해석합니다. 오늘 6월 29일 시황방송 그리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마감 먼저 살펴볼게요.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0.46% 하락한 328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이 0.45% 상승한 1022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. 오늘 이제 코스닥의 상승에는 게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에 좀 상승이 좀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이끌었고 게임주에서는 오늘 펄어비스가 중국에 판호 발급이 있었죠. 그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다른 게임 업체들도 이제 진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.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면 좀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의 철강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뭐 중소형 뭐 세아베스트리나 이런 쪽은 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.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러시아에서 철 스크랩이 뭐냐면은 철 찌꺼기 뭐 불순물 이런 겁니다. 철 잔재들 이런 거죠. 이거를 이제 수입을 해서 이거를 녹여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관세율이 70유로로 상향시킨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해서 철강 업계가 좀 생산 단가가 많이 좀 증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수출을 하는 철 스크랩에 관세도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원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죠. 그러면서 오늘 철강 업종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그럼 이제 시장에 돌아와서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. 오늘 수급이 좀 특이사항이 있었죠.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2천억을 샀습니다. 오랜만에 크게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이 이 코스피, 코스닥에서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이에요, 문제가.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. 기관은 한번 보고 갈까요? 옵션 포지션을 보고 가겠습니다. 이 옵션 포지션인데요. 이제 콜옵션, 이제 상승 베팅, 풋옵션, 하락 베팅입니다. 기간이 풋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. 이제 콜보다는 풋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가 막 급등을 하고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다.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죠. 이제 강조를 좀 드렸는데 어김없이 기관이 매도를 하고 지수를 끌어내리는 좀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개인들도 좀 콜옵션에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한쪽으로 강하게 방향을 잡으면 좀 제한적입니다. 그쪽으로 가기가. 왜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집중이 안 되죠.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은 좀 집단 행동을 좀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이 돼 있죠.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옵션 포지션 상에서 개인이 너무 상방 쪽을 잡고 있고 기관이 풋옵션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간은 만기일 전까지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. 그 전까지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수급 다시 보시면요. 그래서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왔고 기간은 솔직히 지수를 좀 끌어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매수를 하면은 다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계속 그래 왔었죠. 그래서 얘들은 좀 믿을 주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. 9,381억을 매도를 했고, 그래서 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좀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고, 외국인 선물 매수가 다시 누적이 매도로 변했습니다. 보시면 플러스로 순매수 가고 있다가 오늘 마이너스 2,793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좋은 현상은 아니죠. 이 지수에 좀 긍정적인 면은 아닙니다.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해야지 시장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죠.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올 것이고, 하지만 오늘 이제 순매도로 다시 좀 전환이 되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채널이 한 이 정도. 요런 흐름, 여기서 또 밑으로 내려오는,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. 요 채널 상단, 하단 요 정도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. 좀 말씀을 드렸죠. 상단에 지금 맞으니까 여기서 크게 좀 뻗지 못하고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죠. 시장이 그럼 이제 끝났나? 여기서 이제 다 팔아야 되나? 그런 건 아닙니다.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오르면 또 떨어질 것이고
다시 떨어지면 다시 또 오르려고 할 것이고, 좀 지루한 요런 하면서 좀 완만하게 추세가 이제 상승이잖아요. 완만하게 좀 상승 또 그려주려고 하면서 그 안에 잔파동으로 좀 하락했다 올라갔다가 그런 현상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당분간 뭐 7월에는 FMCA가 거기서 테이퍼링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랬죠. 컨퍼런스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벤트적으로는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, 7월 말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혹시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이제는 뭐 고용지표, CPI 뭐 이런 게,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. 이런 게 막 크게 가지 않는 한은 뭐 시장의 충격이 좀 제한적일 거로 보여지고요.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크게 충격을 먹고 뭐 흔들린다, 쿵한다 하면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. 당분간은 부채한도 상향이 뭐 협상이 난항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뭐 시장이,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미 뭐 부채가 한도가 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겠죠. 이게 만약에 뭐 지연이 돼서 시장이 흔들린다 하면 그 기회가 되겠죠. 왜? 이건 어차피 협상이 될 것이고 통과가 될 거고 한도를 올릴 것이다. 이거는 뭐 시장에는 지배적인 의견입니다. 그래서 혹시 뭐 이 부분에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겁에 질리고 도망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매수의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벤트 저기 뭐 CPI 고용지표 이런 것보다 테이퍼링 문제는 뭐 8월 그리고 이제 7월 말 부채 한도 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뭐 단기간에 뭐 이제 고용지표가 좀 앞두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뭐 이렇게 크게 악재가 나오거나 그런 현상은 없어요.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은 좀 완만하게 빠지면 또 올라오려고 할 것이고 뭐 이런 추세 그리면서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막 이런 구조는 아니라 그랬죠. 막 이렇게 급등해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왜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기간 외국인은 보시면 작년 4월부터입니다. 상승을 했을 때 계속 팔아요. 지금 최저치까지 와 있죠.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 팔죠. 최저 수준까지 좀 와 있습니다. 이 매도가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.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. 왜? 비싸게 안 사줘요. 비싸게 사주는 주체가 없다 그랬죠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급등을 해서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완만한 흐름, 이런 게 지속이 될 수 있다. 주식은 이제 많이 올랐어요. 그럼 더 오르려면 누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죠.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. 왜?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 여기에서 샀던 개인 물량이 나올 텐데. 알고 있죠.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. 여기서 막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왔어요, 시장이. 그럼 여기 있는 물량이 이제 털려요. 그럼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, 지금은 뭐 미국장이 급락을 하지도 않고, 세계 시장이 계속 견조하고 양호하게 움직이죠.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, 연준의 스탠스 말씀드렸죠. 시장의 내성을 키워주려고 한다. 계속 매파적인 발언, 비둘기적인 발언,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사그러들게 계속 안심시키고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크게 급락도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격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져야겠죠.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칠 수 있도록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쉽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오고 그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 이런 걸 보셔야 된다. 왜? 낙폭 과대 하면은 손절 물량도 나가고 물량이 좀 많이 털리는 거잖아요. 그럼 좀 가벼워져요. 그런 쪽엔 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는 쪽 따라가지 마시고 낙폭과대나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매물 수화를 하고 있는 이런 쪽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. 잘 참고해 주시고요. 그래서 뭐 오늘 시장 하락한다고 이제 고점인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. 아직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적인 종목 장세예요. 종목 장세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전처럼 대다수 업종이 뭐 올라가거나 업종 내에서 다 같이 올라가거나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. 종목 장세로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
그리고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변동성 지수는 뭐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. 막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것처럼 급등을 해서 뭐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키우겠다 하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움직이거든요. 근데 오늘 뭐 이렇게 하락하고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이 정도로 시장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. 너무 비싼 거 쫓아가지 마시고 하락하거나 또 날폭 과대나 싼 쪽으로 많이 하락해서 가격 매력이 생긴 쪽을 말씀드리는 거죠. 하락이 충분히 나온 쪽, 이런 쪽 보시면서 좀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 굉장히 덥더라고요. 더위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